추세 추정에 입각해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좀 어떤 타이밍을 보십니까? 하이닉스는 진작에 이번 이번 주에 이미 그저께인가요? 지난주 목요일이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이제 따라 붙어야 된다는 신호가 명확하게 나왔고요. 그렇죠. 예,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은 사들어가는 구간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도 실력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되돌림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따라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자료를 같이 볼까요? 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기는 한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데요. 자, 1번. 2024년도에 일단은 국가별 영업이익 EPS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채널 내년에도 결국은 올해처럼 10배, 5배, 10배 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근데 작년에는 2023년도는 금리 어쨌든 인상기였습니다. 인상기에서 고점 유지하는 기간이었죠. 그렇죠. 내년은 인하기로 들어갑니다. 네. 내년에는 또 통계가 어떻게 맞을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에 20년 통계를 내보면 금리 인하기가 3번이 있었는데 01년에 03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이후에 09년에서 12년, 그 다음에 2018년 그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19년부터 코로나 직후까지 근데 금리 인하기가 있었죠. 그때 보면 결국은 영업이익 증가율이 좋은 기업들이 가장 큰 상승률이고 주도주를 보였습니다. 예, 그때 보면 03년 그때 01년 03년이 포스코였고요. 네. 09년 12년은 현대차였고 19년 21년은 카카오였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상기 때는 매출액 증가율이 어쨌든 주도주 결정됐었어요. 2차전지 주식들이 대부분 그렇죠. 예, 2차전지 주식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비싸긴 비쌉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 370배, 예, 에코프로도 500배 넘었었으니까 당시에. 근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 때는 이게 먹힙니다. 근데 고점에서 내려오는 시간,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일 때는 금리가 고금리여도 기업이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 중요해지는 거죠. 저금리 때는 얘네들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돈의 힘으로 유동성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건지 몰라요. 근데 금리가 고점이라는 거는 어쨌든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고정비용이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네. 그럼 나중에 금리가 낮아서 있을 때도 돈을 잘 벌겠다. 그게도 성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퉁을 쳐버리면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기 때는 어쨌든 매출액 성장률보다 회사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보다 돈을 잘 버느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맨날 기업 분석을 할 때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 EPS가 작년 대비 2024년에 YOY로 좋아지는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2024년도는 1번이 반도체라는 거죠. 일단 올해 죽을 썼잖아요. 삼성전자 적자 받고 하이닉스도 안 좋고 근데 내년에는 근데 주가는 안 빠졌죠. 근데 이미 주가는 내년도 실적들을 반영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중에서 제약 쪽 제약 쪽 여전히 또 묵간 제약주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기니까. 그럼 뭘 보십니까 제약주는? 하나하나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만 얘기하세요. 하나요? 네, 그 중에 괜찮게 봐. 왜냐면 또 우리 또 강의에서 또 오픈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삼천당 제약도 관심이고요. 여전히 관심이고요. 네. 리스크가 조금 그동안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신규 진입은 아직은 좀 이르고 더 치고 가야 됩니다. 더 치고 가야 저는 1차는 8만 원 넘어가야 한번 사볼 것 같고요. 오히려 9만 5천 원, 10만 원을 넘어가야 추세 추종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건 SK바이오팜이죠. SK바이오팜. 네,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SK바이오팜은 이제 추세를 슬슬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봉 추세도 돌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런 큰 종목들은 한번 추세가 위로 형성이 되면 정말로 대외 악재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해 왔던 거를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SK바이오팜도 본격적으로 사는 구간은 아니에요. 10만 원이 넘어가야 아마 이 주추세도 본격적으로 각을 틀 거고 가격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마다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다 주가의 호재로 반영되겠죠. 악재는 둔감하고 올해 상반기 시즌 때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미약품, 종근당, 종근당 보시면
네, 종군당 아주 좋습니다. 종군당. 종군당도 이런 모양의 SK 바이오팜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오히려 딱 여기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SK 바이오팜 10만 원 구간이거든요. 네, 요 구간에 나와야 요걸 종군당 갖다 따라갈 수 있는데 뭐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봉으로 보면 전혀 사실 전 해볼 만하다. 자, 그러면 우리 판단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년에 제약주 중에 템베거 종목 나올 수 있다고 있죠. 본다. 당연히 가능성 당연히 있으면 있죠. O, 없으면 뭐 X다. 이렇게 바이오 포함해서, 네, 바이오 포함해서 어떻게 하나, 둘, 그렇게 하면 안 보여요. 네. 얼굴 밑에다가 기록됩니다. 얼굴 밑에다가. 네, 안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있다. 그럼 뭐좀 더 들어가 보죠. 네. 자, SK 바이오팜 내년에 템베거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아이,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네. 템베거는 안 되고 트리플 정도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된다. 목표가는 저는 된다. 목표가는 잘 몰라요. 네. 네, 그거는 가면서 추세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했다고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목표가를 추세 추종에 있어서는 함부로 목표가를 잡으면 안 되는 저는 거고. 뭐 3배 봅니다. 네, 네, 가면야 보고요. 땡큐죠. 네. 네. 종군당 패턴 아주 좋은데, 요 배당락 지나고, 좀 배당락 때문에 좀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엉덩이로 좀, 네, 깔고 가는 전략이 좋다 보시는 거고. 그거는 반도체가 계속 무게중심을 잡고 연초를 이끈다고 보시는데, 네. 자, 우리 신한투자증권의 황현 팀장께서는 상고 하저를 말씀하셨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용우 회사께서는 상저 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저 2보는 중도입니다. 네, 저는 보고 대응하죠. 근데 1월 효과는 자 1월 효과는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1월 효과 나오면은 좀 매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용우 네. 회사께서는. 저도 그러고 나서 맞습니다. 그래요? 1월 효과 먹고 일단 네. 빠지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설 때까지. 네, 설 그리고- 때까지는 신나게 하시고 어허. 설 한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항상. 오케이. 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 주면 다시 좀 네. 저점에서. 다만 변수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1월 말부터는 또 설 때 또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또 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치 테마주들로 수급이 또 일시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이 저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3월은 재미없다. 3월이 2월 달, 3월 달이 야 정치 테마주들 매매하면 뭐 약간 뭐라 그래 짜릿짜릿하겠죠.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내려올 때 확 빠지고.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기존에 근본 있는 주식들이 좀 재미가 없어지긴 하죠. 일단은 스마트 머니들이 일단 쏠림을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중소형주들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이든 제약바이오든지 간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2,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판세 분석을 잘 하시니까 이건 또 우리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뭐 나름 프로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네. 빼고 우리 황 팀장님. 저도 아닙니다. 아직 근데 멀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 2차 전지를 또 부여하신 또 투자자분들은 마음고생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죠. 네. 이 2차 전지 섹터가 1월 달에서 1월 효과가 좀 반짝이라도 좀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2차 전지 주식은 군집으로 가는 시장은 끝났습니다. 끝났다. 네. 철저하게 실적 베이스로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오케이. 오케이. 네. 업종 전체가 우르르 가는 건 네, 없다. 그럼 끝났다. 지금 보면 M캠 같은 거. N캠. N캠. 네. 그다음에 WCP. 네. 첨가제. 네, 전액하는 N캠 이런 것들은 미중 무역 분쟁 사이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전액할 수 있는 나라 회사가 N캠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공장도 있고. 약간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 내년도에 실적도 좋아지고, 예, 주가도 많이 밀렸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차전지 ETF 이런 거는 조금 별론데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종목별로 봐야 됩니다. 근데 YOY로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성장률이 떨어진다. 2022년에 23년, 23년에 24년이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어쨌든 간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지 간에 뭐 30%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20%나 10% 성장한다. 성장한 거는 맞지만 률은 떨어지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X 미분하면 기울기 미분하면 이렇게 둔화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좀 있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네. 뭐 생각하시는 그런 종목들.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우리 구독자님이 도움될 수 있는 저는 2차 전지는 매매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생각해요. 된다 배제한다. 네.